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에서 연료인 원자의 핵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열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다음의 사진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방식의 장점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하여 초기 건설 비용이 높으나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실효과, 산성비 등의 위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최첨단 기술의 종합체이므로 과학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만큼이나 다양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은 지구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이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 세계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과 더불어 핵 폐기물 관리,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독성이 강하고 수명이 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간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트로젠 원전 해체 영상입니다. 트로젠 원전 해체는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성공적으로 해체했는데요. 우리 고리 1호기 해체 시에도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 양키 원전 해체 사례입니다. 메인 양키 원전은 제염 과정을 거친 후 증기 발생기, 원자료 냉각 펌프 등을 철거하여 처분장으로 운송했습니다. 두 원전 부지는 해체 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2월 기준 25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고 3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23,116메가와트의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 생산량의 31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전 정지 건수 또한 1기당 03건으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후 203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12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의 단계는 밀폐관리, 차폐격리, 해체 철거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원전 해체의 방법은 즉시 해체, 지연 해체, 영구 밀봉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즉시 해체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해체 과정은 가동 중지, 해체 준비, 제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으로 구성됩니다. 제염 과정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염을 통해 처리한다면 보관해야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염 방법은 피폭 대상을 특수 용액에 넣어 방사성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표면에 붙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깎아 제거하거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체 및 철거 과정은 절단을 통해 작게 자르고 이를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절단 기술과 해체를 위한 레이저 절단 기술 등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절단 기술은 고출력 광섬유를 이용하여 두꺼운 철강을 절단하는 기술로 다른 절단 공법에 비해 효율적입니다. 또한 다른 기법과는 다르게 대형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절단 기술은 방사성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가 힘든 곳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원격 해체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공법보다 훨씬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소형화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를 운송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방사능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포장하는 것인데 이때 여러 종류의 포장대가 사용됩니다. 담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준위에 따라 포장재가 구분됩니다.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사용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독일의 KKN 원전 사례의 경우 폐기된 콘크리트 중 비방사성 콘크리트를 주변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채액하게 사용된 콘크리트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분쇄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쇄석이란 방사성 물질을 붙잡고 있는 역할과 처분시설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에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합니다. 1시간에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전 단가라고 합니다. 원자력, 석탄,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47.4달러, 석탄은 60달러, 태양광 에너지는 99달러, 풍력 에너지는 96.7달러입니다. 또한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설치 비용은 태양광 에너지가 84억 원, 풍력 에너지가 24억 원으로 풍력 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해상풍력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장점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대용량의 전력을 받을 수 있고 바다의 위치함에 따라 민원이나 소유권 확보 등에서 자유로와 해당 제약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의 위치함에 따라 풍력에서 생산되는 대용량의 전력을 수송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즉시해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즉시해체 방법을 사용할 때 생기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높은 방사성 준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로봇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염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염 과정에서 더욱 획기적인 물질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논문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금속재료에 의해 방출되어지는 CRUD라는 물질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CRUD의 외부는 대부분 NiF2O4와 COF2O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두 물질을 합성한 후 이를 쉽게 분해하는 성분을 찾는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이 적고 해상풍을 이용하여 훨씬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